자, 질문 나온 문제 2주차 주간지다 이거. 2주차 주간지의 6번 문제 먼저 봅시다. 6번 문제. 자, 지금 일정 높이에서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자, 이거 항상 내가 이거 나오자마자 무슨 운동이라 했냐 이거? 이런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 불러. 포물선 운동이 나오면 내가 그래프 무조건 2개 그리고 시작하랬지. 예, 지금 그래프라는 거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의미하는 걸 좀 알아야 돼. 이거 첫 번째 시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VT 그래프,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2개 그릴 건데 2개 그리는 이유가 옆으로 가는 거리에 대한 옆으로 가는 거. 이거에 대한 VT를 그릴 거고 높이로 떨어질 때, 연직 방향, 떨어질 때 VT를 그릴 거예요. 항상 이거 그래프 2개 그린 다음에 끝내면 안 돼. 이것까지 그냥 그려. 수평 방향은 언제나 등속 운동을 해요. 연직 방향은 언제나 등가속 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냐? 옆으로 얘를 탁 던졌단 말이야. 옆으로 던졌는데 옆으로 갈 때는 1초당 가는 이 속도가 그대로야, 그대로. 자, 이 이유가 옆으로는 내 처음에 공을 휙 던질 때만 내가 손을 힘을 줬지만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는 옆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꼭 외워야 돼.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 운동이에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운동이 등속 운동이야. 근데 공이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 자, 분명히 나는 옆으로만 밀고 밑으로 민 적이 없어요. 그럼 내가 손을 떠나게 시키면 아랫방향으로의 속도는 0인 거지. 근데 아랫방향으로는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이 있는 거야. 너네 여기서부터 이거 학교 시험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중력에 의해서 힘의 크기는 절대로 점점 증가하는 게 아니야. 힘이 일정해, 일정해. 중력을 구한 력자는 힘력자입니다.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공식이 내가 F는 ma라 했잖아. 그러면 얘가 질량이고 얘 가속도야. 근데 질량은 안 변하고 얘 가속도가 아랫방향으로의 가속도를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가속도도 안 변하고 질량도 안 변해. 그럼 얘도 일정한 거지 뭐. 그래서 언제나 요렇게 등가속 운동을 할 때는 머리에 박아야 돼 이거. 등가속 운동할 때는 힘이 일정한 겁니다. 힘이 점점 증가하는 거 아니야? 힘이 일정. 힘이 일정. 얘 같은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 하고 등속 운동일 때는 힘이 0인 운동을 얘기해요. 힘이 0이야.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5m/s로 던졌대. 그럼 던졌다는 건 내가 옆으로 던졌댔잖아. 그럼 옆으로 5m/s로 던졌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근데 걸린 시간이 4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4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봐봐. 여기에 면적을 우리는 구하면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냐? 면적 잘 봐봐.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속도야. 시간 곱하기 속도 하면 뭐냐? 거리죠, 거리.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거리를 구하려면은 그냥 면적 구하면 돼요. 시간 곱하기 속도. 그래서 간 거리는 5 곱하기 4니까 뭐 이거 답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고. 속력에다가 시간 곱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4초라고 하면 대신에 이거 중력 가속도를 문제에서 따로 안 줬죠? 기본적인 문제는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와. 뭐 정확하게는 9.8인데 1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10에다가 4에다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얘가 20m네. 그럼 여기가 20m다 이거야. 이건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 다시. 여기 중력 가속도가 문제에서 주진 않았어. 주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10으로 계산한단 말이야. 그럼 이 기울기가 10이 나오니까 미안하다. 기울기가 10이니까 여기가 40이죠, 40. 다시 얘 기울기 값이 중력 가속도가 VT에서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가속도야. 그럼 4에다가 40에다가 2분의 1 곱해야 삼각형이네. 그럼 160에다가 2분의 1이니까 80m네요. 높이는 80m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게 한 개 더 있어. 지금 첫 번째는 옆으로 5m/s로 던졌다. 두 번째는 옆으로 15로 던졌어. 그럼 옆으로 던진 속력이 얘보다 3배 큽니다, 이게.
그럼 옆으로 가는 거리도 3배 커야죠. 그럼 얘는 60m예요. 옆으로 가는 거리가. 왜냐?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이 4초. 아니 쌤, 처음에는 이렇게 던지고 두 번째는 더 빨리 던졌으니까 두 번째 더 멀리 가잖아요. 그리고 멀리 가는 건 맞아. 근데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이라는 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걸린 시간은 무조건 높이에만 비례합니다. 이건 높이에만 비례야. 즉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은 무조건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이 똑같아. 그럼 얘로 실험을 해볼까? 요거잖아. 요거 얘를 톡 이렇게 던지는데 얘를 톡 더 많이 날아가는 것 같잖아. 근데 시간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은 높이에만 비례합니다. 높이에만. 잘 이해해야 돼 이거. 자, 그럼 기억 봅시다. 기억은 20이다. 네, 기억은 20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보기. 니은은 12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언제나 높이에만 비례하기 때문에 4초예요. 니은 보기 틀렸고, 디귿 보기.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연직 방향으로 일정한, 그래서 얘기한 거잖아. 연직 방향이 요거예요. 아랫 방향. 연직 방향으로는 언제나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이 있어요. 이거 그냥 명제로 외우면 돼. 옆으로는 등속. 힘이 없는 운동, 아래로는 등가속, 일정한 힘인 운동. 이거 꼭 외워. 애들이 이거 힘이 점점 증가한다 그래서 틀린단 말이야. 아니야. 아랫방향으로 일정한 힘이야. 일정한 힘. 자, 답이 4번이고 7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7번 문제 지금 한 거랑 좀 비슷하죠? 뭐가? 그래프가 비슷해.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속도잖아. 그러면 이게 VT 그래프다 이거야. VT 그래프에서는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이동 거리예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그 다음에 요 가속도에 대한 게 요 기울기에 해당해. 그래서 이제 그냥 머리에 외웁시다. VT,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 값 구하면 가속도고 면적 구하면은 이동 거리다. 자, 그럼 기억 봅시다. 그냥 물체가 받는 힘은 일정하다. 분명히 있잖아. 등가속 운동은 일정한 힘이 있는 거예요. 항상 외우세요. 등가속 운동은 무조건 힘이 일정이야. 힘이 점점 증가가 아니라고. 일정하다고. 물체 가속도는 점차 증가했다. 다시 봐. 기울기가 가속도야. 기울기가 지금 변하냐 안 변하냐? 이거 변한다 그러면 니네 저기 수학 선생님한테 니네 두드러 맞는다 이제. 1차 함수죠?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기울기가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하다. 가속도 점차 증가가 아니라 가속도 일정입니다. 일정. 디귿 보기. 처음부터 5초 동안 변위의 크기는 40이다. 뭐 이거 내가 첫 번째 날 얘기했으니까 영상 다시 보세요. 변위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의 직선거리야. 직선거리. 근데 얘는 어차피 직선 운동이죠. 뭐 어떤 새끼가 직선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동거리. 즉 이 문제는 이동거리와 변위가 똑같습니다. 근데 직선 운동이 아니면은 문제가 못 풉니다. 이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 이게 이동거리라고 해서 얘는 변위 값으로 우리는 이동거리와 변위를 다르게 봐야 돼. 근데 지금은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변이다. 이거 그냥 면적 구하면 돼요. 면적 구하면은 아래 사각형이랑 위에 삼각형으로 구하면 되겠네. 아래 사각형이 20이죠. 4, 5, 20. 근데 위에 삼각형이 지금 요렇게 하면 여기가 8이잖아. 그럼 여기가 5니까 삼각형이죠. 8, 5, 40에다가 2분의 1이니까 20이네. 그래서 20, 20 더하면 40이다. 맞네요. 답이 기억 디귿이에요. 자, 일반적인 문제고 이런 문제 위주가 시험에도 나와. 대신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은 거의 다 맞추겠죠, 이건. 니들도 맞춰야 된다. 자, 10번으로 합시다. 질문한 문제 일단은 내가 다 풀 거니까. 10번 문제. 자, 이런 거는 이제 문제 푸는 건 아니고 기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자, 자연현상 가에서 다까지를 나타낸 건데. 옳은 거 오르래요? 자, 기억 보여봅시다. 가는 탄성력과 상관이 있다. 근데 탄성력이 뭔 줄 아니? 탄성력은 제일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용수철이에요, 용수철. 용수철이 이렇게 매달려 있다? 내가 용수철을 쭉 잡아 당긴 다음에 팍 놔봐. 그럼 용수철 어떻게 되냐? 다시 휙 올라가죠. 탄성력이라는 힘은 다시 되돌아가려는 힘이에요.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 이걸 탄성력이라 그래. 그럼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대. 그럼 얘가 이렇게 되돌아가니까 중력이죠, 중력. 탄성력이 아니야, 중력이야. 니은 보기. 나의 현상은 중력이 없어도 똑같이 일어난다. 빗방울이 떨어져. 왜? 중력 때문에 떨어지지. 이게 우주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수가 있냐? 그 빗방울이 가만히 있겠죠. 중력이 없으면. 예, 중력이 있어야지만 일어날 수 있고. 디귿 보기. 자, 이거 내가 이걸 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에서 디귿 보기 요 현상이랑 디귿 보기는 꼭 외워야 돼. 뭐? 중력에 의한 현상입니다. 이게 중력에 의한 현상이야. 그럼 쌤, 식물의 뿌리가 땅속을 향해 자라는 게 중력이에요? 그래, 중력 때문에 아래로 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왜 위로 잘라요? 중력에 의해서 아랫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그럼 다 묻히겠잖아. 이파리로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중력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거예요. 자, 요걸 이제 니네가 좀 잘 외워야 되는데, 특히나 교화고랑 동패고는 학교 부교재에 아예 있어요. 이게 촛불 문제가. 근데 촛불을 지구에서 볼 때랑 우주에서 볼 때 다르게 보인다는 거네. 다르게 보여요. 지구에선 촛불이 이렇게 보이잖아. 물론 뭐 속불꽃, 겉불꽃이 뭐 있고 촛불이 이렇게 보이죠. 초를 키면. 자, 그런데 이걸 우주로 가져가잖아. 이렇게 안 보입니다. 우주로 가져가면은 동그랗게 보여요. 동그랗게 보입니다. 이거 저기 여기 지역에 뭐 운전고나 동패고나 교화고나 이거 잘 내기도 하는데, 이건 지금 내가 대치동에서 맨날 수업하는 그 자료 중에 휘문고라는 거지 같은 학교와 이걸 2년마다 한 번씩 내요. 계속 내, 계속. 이해가 안 되나 봐, 애들이. 요게 중력에 의해서 아랫방향으로만 중력이 힘이 있으니까, 원래 동그라미였던 게 아랫방향으로 힘을 주면, 즉 일로 힘을 받으니까 길어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촛불이 길어지는 원리가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이거. 식물의 뿌리가 땅속을 향해 자라는 것도 중력의 예고, 촛불이 위로 길쭉하게 타는 모습도 중력의 예입니다. 디귿 보기는 잘 외워. 답이 디귿만 맞습니다, 그럼. 자, 넘겨보자. 이제 14번으로 합시다. 질문한 문제들 쭉 다 풉니다, 오늘. 자, 지금 요렇게 상황을 주면은 항상 세로축이 뭐냐를 꼭 봐야 돼요. 우리 물리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가로축은 시간이야, 거의. 근데 세로축이 속도냐, 운동량이냐, 힘이냐, 이거에 따라서 약간 바뀌죠. 자, 그럼 운동량이 처음에 0이잖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야. 질량 곱하기 속력. 이 새끼의 질량이 바뀔 리는 없지 뭐. 근데 운동량이 0이야. 그럼 속력이 0이라는 거죠. 처음에 정지입니다. 정지. 정지에 있던 놈에게 힘을 줬어. 즉 얘에게 충격을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꼭 외워야 된다, 이거는. 충격을 받은 게 운동량이 그만큼 변하게 돼요. 그럼 운동량이 변한 게 얼마야? 항상 변화량만 생각해. 변한 거. 이만큼 변했죠. 10. 근데 중요한 게 있다. 10이 변할 때가 1초야. 1초. 봐봐. 1초 다음부터는 운동량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1초 후부터는 충격을 안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으면 변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변해. 그러니까 지금 1초까지는 변했잖아. 10이 변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변했잖아. 충격을 안 받은 거예요. 그럼. 결국 충격량이 10이고 그만큼 변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돼요. 자, 그럼 결국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 10이 나와야 되니까, 마지막에 속력은 5죠. 5.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아까 계속 내가 강조했던 VT 그래프로 바꿀 수 있어요. 자, 이거 그래프 두 개. VT 그래프로 바꿔보시면 속력이 처음에 0이었잖아? 근데 마지막에 속력이 5니까 여기까지. 그대로 갑니다. 몇 초야, 여기가? 1초. 대신 잘 봐야, 이 다음부터는 운동량이 변한 적이 없어. 질량 안 변하고, 운동량이라는 게 그대로려면 속력이 안 변해야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야. 운동량이 일정해. 질량 일정? 속력 일정.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요렇게 돼야 됩니다. 속력도 1초부터 2초까지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1초 이후의 속력은 그대로 5예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니은 보기. 0에서 1초 동안 물체가 받는 충격력은 일정하다. 자, 여기서는 식을 잘 이해해야 돼.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이 요게 I죠? F 델타 T로 구해.
그러면 충격량은 F 곱하기 델타 T인데 얘는 뭐 시간의 변화죠. 됐고 여기에서 힘을 충격력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운동량이 변한 게 10, 그게 충격량이야. 근데 시간이 1초 동안 변하잖아? 그럼 얘가 1이야. 그럼 힘이 10이죠, 10. 그래서 힘의 크기가 변한 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니네 이해 잘해야 돼. 내가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이거. 0초부터 1초까지 요거죠? 무슨 운동이야, 이거? 등속이냐? 등가속이냐? 등가속이야. 근데 등가속 아까 왜 그랬지? 등가속은 힘이 어떤 운동이라고? 일정한 운동. 그래서 힘이 10으로 일정한 겁니다. 이거 니네 니은 보기를 굉장히 애들이 많이 틀려요, 이거. 항상 머리에 박아야 되니까. 등가속은 힘이 일정. 등가속은 힘이 일정. 등가속이니까 힘이 일정. 그 힘이 충격력이잖아, 이게. 힘이 일정. 꼭 외웁시다. 0에서부터 1초 동안 물체에 가진 충격량 10 맞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자, 여기서 한 개만 더 합시다, 이제. 잘 봐봐. 여기에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라고. 그럼 문제, 여기에 기울기의 의미는 뭘까? 선생님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냥 해봐. 너네 기울기라는 거 어떻게 구하니? X변화분의 Y변화잖아.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 그럼 X축이 1 변하고 그게 아니야. 과학은 의미하는 걸 따져야 돼.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X축은 시간의 변화네. Y축은 운동량의 변화야. 운동량의 변화는 델타 P입니다. 야, 그러면 이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운동량이라는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란 말이야. 운동량의 변화가. 질량은 안 변하니까. 이걸 너네가 어디서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이거. 델타 T분의 델타 V.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 뭐야, 이게? 난 분명히 첫 번째 날 얘기했는데. 이게 가속도예요, 이게. 가속도의 정의가 시간 변화분의 속도 변화야. 그럼 얘를 다시 쓰면 MA네, 그럼. MA가 뭐라고? F죠. F는 MA. 자, 이제 외우는 겁니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의미가 힘입니다. 힘. 그럼 봐봐.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힘이 일정한 거네. 힘이 일정하니까 네 목에 맞아요.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고. 자, 이게 다 짬뽕이야, 이거. 다 하나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연결을 잘해야 돼. 그래야 물리가 좀 쉽습니다. 그때부터. 아무튼 답은 5번이에요. 자, 15번 갑시다. 15번.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문제를 좀 많이 풀면 좋은데 오늘 1교시에만 내가 물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을 해야지만 진도 맞출 수 있어서 정해진 시간 안에라도 조금이라도 더 풉시다. 자, 일단은 이 문제가 아까랑 그래프가 좀 다르죠? 얘는 힘이야. 얘는 시간이고. 야, 그러면은 이거 면적 구하면 의미가 뭘까? F 델타 T죠. 아, 쌤, 누구는 왜 델타고 누구는 왜 델타가 아니에요? 봐봐. 힘이 변한 적이 없는데 무슨 뭐 델타가 뭐가 필요하냐. 그냥 힘의 크기만 하면 되죠. 여긴 0에서 4초까지 변화가 있잖아. 그래서 얘가 충격량이죠. 뭐. F 델타 T 충격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봅시다. 면적 자체가 8, 4, 32니까 요만큼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도 32가 변해야 돼. 자, 근데 항상 이런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야. 이 상황이 아닌 경우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정지냐 아니냐를 꼭 확인해야 돼. 그럼 얘는 정지니까 운동량이 0이지. 근데 마지막에 운동량이 그럼 몇이 돼야 돼? 마지막이 32가 돼야죠. 그래야 변한 게 32가 되지. 항상 외워야 돼. 변한 게 32가 돼야 돼. 변한 게. 근데 처음이 0이니까 마지막에 32가 되면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가 32죠. 근데 문제에서 이걸 바꾸면 얘가 아니고 10m/s로 가고 있었대, 이미. 자, 그런 문제가 바뀌는 거야. 10m/s로 가고 있었다면은 원래 운동량이 20이 됩니다, 이제.
원래 운동량이 20이 되는 거야. 10에다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운동량이 몇이 나와야 변한 게 32가 되겠냐고. 마지막에 52가 돼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바뀐다니까. 자, 근데 문제를 더 어렵게 내면 내가 볼 땐 분명 이걸 낼 거야. 이게 왼쪽으로 10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준 거다. 이러면 문제가 또 바뀝니다. 자, 왼쪽으로 10이 운동하고 있으면은 이쪽으로 20이에요, 운동량이. 근데 오른쪽으로 힘을 줬으니까 오른쪽으로 32가 변해야 되는 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32가 변하려면은 마지막에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죠. 20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32를 주면 20 없어지고 이쪽으로 12밖에 안 남으니까. 그래서 문제 유형이 완전히 바뀐다니까, 이게. 정지가 제일 쉽습니다, 이게. 대신에 정지가 나올 때가 제일 쉬운 문제지만 첫 번째 상황, 아까 오른쪽으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애한테 오른쪽 그대로 힘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어렵다 그랬어. 왼쪽으로 이미 가고 있는 쉐끼에게 오른쪽으로 힘을 줬다. 이러면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요. 아무튼 지금은 정지부터 출발했으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얘가 0이고 얘가 32가 된다. 그럼 마지막에 운동량이 32가 되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잖아. 질량이 2네. 그럼 속력이 얼마다? 16이지 뭐. 그래서 8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16이다. 자, 쌤 4초까지만 구할 수 있는데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여기만 충격을 준 거야. 그 다음부터는 충격을 안 줘요. 그러면 이 속력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VT 그래프를 그리면 아까 전에 그렸던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이 정지야. 근데 계속 일정한 힘을 주니까 등가속 운동한다고 계속 머리에서 박아야 돼.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울 때까지. 힘이 일정, 가속도 일정. 그러니까 등가속이야. 얘가 4초. 여기의 속도가 16m/s. 근데 여기부터는 힘을 안 줬으니까 그대로 간다고, 그대로. 그러니까 16이 그대로입니다. 8초일 때 16 맞아요. 4초일 때 이미 16이고 그 다음부터 그대로. 0에서 4초까지 이동한 거리. 자, 이동 거리 구하면은 VT 그래프의 면적이었잖아. 그럼 이것만 구하면 되네. 그럼 16에다 4 곱하고 2분의 1 곱해야죠. 4초까지만 이동한 거니까. 16에다 2 곱하니까 32m. 32m. 디귿 보기. 4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32다. 맞네요, 이건. 4초가 이 상태니까 운동량은 32가 맞습니다. 네, 답이 기억 디귿이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질문한 문제 빨리 까봅시다. 자, 그 중간 문제 몇 개만 풀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맨 뒤쪽으로 갑니다, 이제. 요거 먼저 풀고. 18번 풀고. 자, 내가 당연히 주간지에 물리 파트가 니네가 어려울 거니까 어려운 문제를 몇 개 넣어놓긴 하지. 항상 거의 그럴 거야. 어려운 문제는 뒤쪽에 있어요. 뒤쪽. 맨 뒤쪽에 뭐 39, 40 뭐 이런 거. 이 새끼들이 웃긴 게 그냥 뒤에 사진 찍어서 막 보내는데 맨 뒷장이 그냥 별. 풀 생각도 안 했어. 그냥 뭔가 이 글씨가 아예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좀 노력을 해봐야지. 어렵더라도 그냥 푼 노력을 해야 돼요. 좀 이따 한번 해볼게. 자, 18번 먼저 보자. 수평면 위에 질량이 각각 2kg, 6kg인 물체 A와 B가 자, 처음부터 움직입니다. 자, 그럼 얘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력 오른쪽으로 8. 얘의 운동량은 오른쪽으로 12. 이렇게 되는데 이 첫 번째부터 갖고 있던 운동량이야. 근데 봐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이 물체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딱 봐봐. 야, B보다 A가 존나 빨라. 응?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은 얘가 우르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때려 박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충돌을 할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충격을 이만큼 받았대.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충돌 후 이게 중요한 거예요. A는 오른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운동한대. 자, 봐. 이게 충돌 전의 상황입니다. 그럼 충돌 후가 돼야 돼. 내가 이걸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야. 충돌하기 전과 후는 무조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였냐? 그냥 되게 간단해.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에 총 운동량의 합과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충돌 전에 총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에 총 운동량의 합과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얘랑 얘 거 더하라 이거야. 그럼 오른쪽으로 20이죠? 이게 그대로 나와야 돼. 오른쪽 22. 자, 그런데 충돌 후에는 요 놈아가 오른쪽으로 2m/s가 된대. 질량이 변할 리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 곱한 게 얘의 운동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나와야 되니까 얘에다가 얘 거 더해서 이게 돼야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16이 나와야 될 거고, 16이 되려면은 질량 곱하기 속력이 얘 나오잖아. 질량이 6이야. 그럼 속력은 얼마 돼야 되지? 속력은 6분의 16 돼야 되냐? 이렇게 돼야죠. 그래, 얘에다가 질량 곱해야 16이 될 거니까. 뭐 약분하면 뭐 얼마 나오겠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너네가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내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니까 잘 보세요. 자, 기억 봅시다 한번. S, 자 이거 충격량이죠. 충격량. 기억 잘 떠올려. 충격량은 F 델타 T로 구하는 거 맞아. 맞는데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너네 이거 구할 수 있냐 면적? 이거 면적 구하려면 적분 써야 돼. 당연히 이걸 수학적으로 구하라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구하라는 거냐? 운동량의 변화로 구하라는 겁니다.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꼭 이걸로 구해요. 그럼 봐봐. 얘 원래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8이야. 마지막은 오른쪽으로 4야. 변한 게 얼마야? 4변했지. 그대로. 얘 원래 운동량이 12야. 마지막에 운동량이 16이야. 변한 게 얼마야? 4라고. 무조건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이랑 똑같아야 돼. 근데 저번 시간에 했잖아 이거. 내가 칠판을 요거 칠 때랑 더 세게 칠 때랑 내 손이 두 번째 칠 때가 더 아파. 얘도 두 번째 칠 때가 더 아파요. 언제나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과 똑같습니다. 하나만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변한 게, 얘 변한 게 똑같아요. 그게 4잖아. 그래서 S는 6이 아니라 4입니다. 충돌 후 B의 속력은 4가 아니고 6분의 16이에요. 충돌 후에 B의 속력. 디귿보기.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다. 자, 이건 내 얘기 잘 들어. A가 가다가 B랑 꽝 때려 박았지. 그럼 충격을 할 때 받은 전체 충격량은 똑같다 그랬어. 근데 봐봐. 충격량은 F 델타 T로 구한다. 근데 A와 B가 꽉 때려 박을 때 요 접촉했던 시간이 있지. 만약에 A랑 B랑 빡 한 시간이 A가 B에게 준 시간이 0.1초래. 이게 충돌 시간이에요. 충돌 시간 0.1초. 그럼 얘도 0.1초 아니냐? 야, 이게 충돌할 때는 딱 접촉한 다음에 떨어지는 거야. 둘 다 시간이 무조건 똑같아. 시간이 똑같으니까 F도 똑같아야죠.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요 곱한 게 충격량이야. A가 B에게 준 충격량이나 B가 A에게 준 충격량은 무조건 똑같아야 돼. 충격을 하면. 두 번째 게 충격량이 크다고. 그러면 칠판이 받은 충격량도 두 번째 게 큰 거야. 결국은 A와 B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충격량은 무조건 똑같아. 근데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도 똑같잖아. 그럼 당연히 충돌할 때 걸리는 힘의 크기. 얘도 똑같습니다. 얘가 같고 얘도 같으면 얘도 같아야죠. 그래서 디귿보기는 맞습니다. 충격할 때 A와 B에 작용하는 충격력, 이게 힘이죠. 똑같다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뒤에 거 먼저 할게. 좀 중요한 게 뭐 많지만 자, 제일 뒤에 네 문제를 다들 질문해가지고 요거는 좀 봐야겠다. 보세요. 자, 37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다 질문했어. 거의 다. 자, 일단 한번 풀어보자. 37번. 자, 위치 시간 그래프. 자, 이거는 너네가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앞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뒤로 가는 거죠. 다시 위치라는 게 플러스 1m, 플러스 2m, 플러스 3m까지 간 다음에 다시 플러스 2m야. 그럼 이 물체는 앞으로 3m 간 다음에 돌아가지고 뒤로 1m 가는 거죠. 다시 봐봐. 앞으로 3m 간 다음에 뒤로 1m 가는 거야. 여기까지만. 4초 때는 뒤로 1m 더 간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4초까지 전체 이동 거리는 4m입니다.
앞으로 3m 간 다음에 뒤로 1m 가는 거니까 전체 이동거리는 4m야. 근데 내가 변위라고 하면 다르댔죠. 변위는 출발점에서 도착점의 직선거리예요. 그래서 변위의 크기가 2m가 맞습니다. 3m를 간 다음에 뒤로 1m 돌아가잖아. 변위라는 건 출발점에서 도착점을 이은 직선거리. 이걸 변위로 합니다. 그 변위는 2m예요. 님 보기 봐봐. 0에서 4초까지 물체의 평균 속력은 0.5다. 자, 변위를 사용하는 단위가 속도입니다. 속력은 그냥 내 발로 간 거리, 이동 거리를 쓰는 단위예요. 그럼 4초까지면 시간분의 간 거리 4m죠. 내 발로 간 건 앞으로 3m, 뒤로 1m, 4m 가요, 4m. 그래서 평균 속력은 1m/s예요. 평균 속도는 0.5가 맞아요. 평균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로 구하니까. 그래서 4번 2번 보기 틀렸고, 디귿 보기 3초일 때 순간 속력이 제일 크다. 자, 이것도 명제로 외웁시다. 명제로 외워.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은 속력이 0입니다. 봐봐. 가다가 내가 방향을 바꾸려면 움직이다가 어떻게 바꾸냐? 내가 잠깐 정지하고 방향 바꿔서 돌아가서 반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외웁시다. 그냥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그때 속력은 0이에요. 요리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 그래프가 기울기의 의미를 찾아봐.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죠. 그냥 거리예요. 시간분의 거리. 속력이야, 속력. 그러니까 여기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속력이에요. 접선의 기울기인데 여기 봐.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기울기가 0이다. 속력이 0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는 이제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대신 뭐 음의 기울기가 된다. 음의 기울기가 된다는 것 자체가 속력이 속도가 뒤로 마이너스 속도를 갖게 돼요. 자, 이걸 정확하게 그리기는 좀 힘들겠지만 VT를 그린다면은 요렇게 됩니다. 이거. 등가속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뒤로 넘어가야 돼. 너네 속도가 마이너스 값에 해당한다는 건 마이너스죠, 여기. 빠르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속도가 마이너스면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뒤로 간다는 뜻이에요. 뒤로. 아무튼 잘 기억하시고, 자, 이제 빨리빨리 합시다. 38번. 38, 39, 40 다 질문 나와가지고 다 해야 돼. 자, 얘도 마찬가지. 처음에 속도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가속도까지 줬으니까 뭐 힘의 크기나 운동량, 충격량 같은 것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직선 운동하는 자동차의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0초일 때 P에서 자동차의 속력이 4야. 0초부터 이미 4라 그랬어. 자, 그럼 한번 그려봅시다. 0초에 이미 4m/s예요. 뭐가? V가. 근데 6초일 때 점 Q에서 자동차의 속력이 6이래. 6초일 때 6이야, 여기.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초까지는 마이너스 A의 가속도가 있고요. 여긴 가속도가 없는 거야. 여기는 2A의 가속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마이너스의 뜻은 가속도든 속도는 똑같아. 마이너스의 뜻은 무조건 방향이에요. 방향.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마이너스 가속도니까 느려진다는 거야. 즉,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 밟은 겁니다. 여기까지. 2초까지 브레이크 밟은 거야. 야, 근데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너네가 이걸 정말 과학적으로 막 상상하지 말고 생활적으로 이해해봐. 아빠 차가 가고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럼 아빠 차가 브레이크 밟으면 뒤로 가냐? 브레이크 밟아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대신 느려질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VT 그래프를 그릴 때 처음에 앞으로 가고 있는 4m/s에서 느려진다 이거야. 느려져. 자, 근데 여기가 0이 되는지 아니면 더 밑으로 가는지 그건 난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여기는 가속도가 없습니다. 너네 가속도가 없으면 무슨 의미니? 가속도가 없으면 등, 속, 운동하든 정지하든 둘 중 하나예요. 힘이 없는 거니까.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여기서 정지했을 때까지가 딱 2초라면요. 당연히 여기 만약에 여기가 2초라고 해봐. 2초 아니어도 돼. 근데 여기부터 4초까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여. 자, 그 다음에 드디어
플러스 가속도가 됩니다. 즉 얘가 가려고 하는 방향 쪽에 6m/s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늘어야죠. 위로 올라간다고, 위로. 대신 기울기의 B가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1대2네요. 얘 기울기가 1대2 나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6초일 때의 속도가 6이 된대. 맞지? 요게 마지막 속도니까. 야, 그러면은 요거잖아. 시간 변화가 같죠? 그럼 당연히 속도 변화량이 1대2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 1이라고 진짜 1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3m/s를 해볼까? 1이 감소, 2가 증가면 5죠, 마지막이. 3에서 2 증가니까. 그럼 안 되겠네. 얘가 2가 감소, 2m/s. 그럼 얘는 4가 증가니까 2에서 4 증가면 6m/s. 이게 맞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다시 그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여기 그냥 다시 그릴게. 지금 여기다가 다시 보시면 여기 상관없겠다. 4m/s로 출발했던 게 내려가. 그래서 2초 만에 2m/s까지 감소입니다. 그리고 등속이야. 4초까지는. 그리고 얘 기울기보다 기울기가 2배 크기 때문에 6초가 됐을 때는 그래프가 6이 됩니다. 그래야 여기 Y축의 변화량이 1일 때 여기 Y축의 변화가 2가 되죠. 뭐 이걸 굳이 막 공식을 안 써도 이렇게 해가지고 너네가 좀 찾아보시면 좀 편해요. 좀 기억 봅시다. 3초일 때 속력이 2다. 자, 3초는요 여기지. 등속이야, 등속. 그래 2가 맞습니다, 이게. 니은 보기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2다. 1초일 때 여기잖아. 그럼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는 기울기잖아. 기울기 2분의 2네. 대신 음의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1m/s 제곱. 이게 가속도야. 대신 크기를 물어보면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그래서 2가 아니라 1입니다. 1. 자, 0에서 6초까지의 평균 속력은 5다. 평균 속력은 그냥 전체 시간분의 전체 속력이죠? 이동거리로 구하면 돼요. 그럼 전체 시간 6초죠? 0에서 6초. 이동거리는 면적 구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 면적이 이거 사각형 하나가 4죠? 얘도 4고 얘도 4야. 여기는 사각형을 절반치 자른 거니까 2네. 여기는 2에다가 여기가 4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삼각형이니까 4m네. 4, 8, 하나, 둘, 셋, 넷, 4, 4, 16, 2니까 18m. 평균 속력은 3입니다. 전체 시간을 전체 이동거리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에요. 그게 평균. 이런 식으로 해석을 잘 하세요. 자, 지금 내가 준 문제 중에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가 39번일 거야. 자, 너네 학교에서 운전고는 100% 나옵니다. 100%. 이건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요. 통합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물리 1입니다, 이건. 근데 물리 1이지만 당연히 통합과학에서 배운 등속 운동이나 등가속 운동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건.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볼 때 운전고에 나올 거고, 내 생각이야. 동패고 무조건 낼 거예요, 이건. 동패고는 학교에서 100점자가 30명이나 나와가지고 무조건 이번에 등급 조절을 해야 돼. 그럼 동패고는 무조건 심한 문제를 내야 됩니다. 딱 이 수준이야. 내가 볼 때 동패고는. 운전고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 낼 거예요, 아마. 그럼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일단은 한번 문제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직선도로에서 기준선 P를 속력 V0. 자,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거랑 좀 다릅니다, 이거. 왜냐? 여태까지는 맨날 나왔던 게 이 새끼는 뭐 등속, 얘는 정지부터 등가속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좀 달라. V0라는 걸로 처음 출발했어. 그때든 간에 얘가 출발했는데 A가 여기를 갔을 때 B는 여기까지 간대. 자, 여기부터 우리가 여태까지 본 거랑 다르죠. 여태까지 잘 생각해봐. 여태까지는 동일한 시간 동안 동시에 통과하고 그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어렵다고요. 자, 여기서 필살기를 알려줄 테니까 이거 꼭 써먹어야 됩니다. 이 자동차 문제 나오면은 반드시 이걸 써먹어야 돼. 평균 속력으로 풉니다. 무조건 평균 속력으로 풀어야 돼요.
이 문제는. 자, 평균은 두 가지로 구할 수 있겠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영어는 빵점인데 수학은 100점이야. 그럼 평균 몇 점이냐? 50점이잖아. 그지? 평균의 뜻은 가운데 값이야. 중앙값. 그래서 이게 등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일단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린 문제 절대 못 풀어요. 등가속 운동일 때만 써야 돼. 평균 속력은. 등가속 운동일 때 평균 속력의 첫 번째 푸는 방법은 2분의 처음 속력에다가 마지막 속력 더하면 됩니다. 아니 쌤 이게 무슨 식이에요 갑자기? 니들이 너무 빨라서 그래. 영어 빵점, 수학 100점, 평균 몇 점이나 했어 니들이? 50점이야. 그거 어떻게 구한 거야? 이거잖아. 영어 빵점, 수학 100점. 그거 절반 한 게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중앙값이야. 중앙값. 이걸 잘 이해해야 돼. 봐봐. VT 그래프가 요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얼마냐? 뭐 이렇게 됐대. 진짜 V래 V. 그럼 평균이 얼마야? 가운데라니까. 2분의 V. 평균은 중앙값이에요. 영어 빵점, 수학 100점, 평균 50점. 왜 이거야? 요걸로. 처음 속력 빵, 마지막 속력 V. 그럼 가운데 값 2분의 V. 요리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요런 유형도 나오지만 두 번째 이런 유형도 많이 나오나? 이거 잘 봐. 값을 한번 매겨볼까? 얘가 5, 쭈루루루룩 얘가 20. 그럼 평균이 얼마야? 평균은 물론 여기 뭐 시간이 나오긴 해야겠네. 뭐 이렇게 주면 가운데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에 가운데 값이다 이거야. 그럼 결국 2분의 5에다가 20 더한 거 이거라니까. 2분의 처음 속도에다가 마지막 속도 더해서 평균값을 낼 수 있어요. 이게 평균 속력을 구하는 첫 번째입니다. 내 팁을 몇 개 줄 건데 이런 게 이제 문제 풀 때 스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 한 거예요.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이걸로도 평균 속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보자. A와 B가 뭐 이제 등가속 운동을 각각 하는데 A와 B의 가속도는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A로 같대. 어라? 얘도 A야, 가속도가. 얘도 A야.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A와 B의 가속도는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A로 같아? 방향이 반대니까 이 새끼가 이거고 얘가 얘구나. 아니면 뭐 얘가 이거면 얘가 이거고 몰라 이건. 근데 방향이 반대라 했어. 크기는 A고. 자, 그때 당연히 얘와 얘 중에 같은 시간 동안 얘가 많이 가죠. 그럼 얘가 플러스겠지 뭐. 응? 운동 방향으로 가속을 받은 겁니다. 즉 자동차로 치면은 악셀 밟은 거야. 근데 얘는 움직이고 있는데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 밟은 거라고. 아, 그래야 얘가 적게 가죠, 얘보다. 자, 그 다음에 A와 B의 마지막 속력도 줬다. 마지막 속력이 B가 A의 3배래. 어라? 그럼 얘가 얼마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비율로 1대 3이죠. 야,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이걸 V로 잡으세요. 그럼 얘를 3V로 잡으면 돼. 이게 미지수가 좀 들어가는 게 짜증나지만 이걸 잡는 게 좀 편합니다, 이게. 자, 그럼 봐봐. 이 V와 V0는 다른 거예요, 이거. 얘가 이거에 대한 관계식을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평균 값으로 정의합니다. 잘 봐봐.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은 얘가 T초 걸렸으면 얘도 T초지. 다시 봐. 같은 시간 동안 얘는 3회 갔고요. 얘는 5회 간 거야. 그럼 이거로 구하는 게 좀 쉽지 않겠냐? 이거랑 이거랑 같이 써먹으면 될 것 같아. 봐. 두 번째 거 먼저 해볼게. 일단 평균 속력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시간 T초. 그러니까 A 거 쓸 거야. 얘 B 거 쓸 거고. 얘도 T초야. 근데 T초 만에 저 새끼는 3회 갑니다. 얘는 5회 가. 5회. 이게 평균 속력에 비해요. 즉 평균 속력이 3대 5야. 오케이?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3대 5니까 평균 속력도 3대 5예요. 자, 이걸 1번식에다가 넣습니다.
자, A의 1번에다가 평균값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2분의 처음 속력에다가 마지막 속력 더하는 거죠. 이게 A 거야. 근데 B 거는 2분의 처음 속력 V0, 마지막 속력이 3V라고 B는 1대 3이니까 요게 평균인데 이게 평균이라고 3대 5가. 이해되냐? 구해봅시다. 얘 없어지니까 요거 요렇게 하면 3V0 플러스 9V가 5V0 플러스 5V죠? 뭐 이제 얘 V0 1로 넘기고 1로 넘기면은 4V가 2V0네? 결국은 V는 2분의 1 V0입니다. 야, 그럼 쌤 V의 식을 왜 풀어요? 자, 문제에서 내가 V는 내 맘대로 잡은 거야. 확실하게 알려준 건 V0예요. 그러면 얘가 2분의 1 V0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그지? 그럼 얘는 3V니까 2분의 3 V0다. 자, 그러면 이제 VT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VT 그래프는 아까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V0를 먼저 설정하셔야 돼. 요걸. 그 다음에 A와 B는 분명히 가속도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 그랬어.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봤으면 이쪽 방향의 가속도는 마이너스고요. 이쪽 방향의 가속도는 플러스라고. 다시. 어렵다. 여기서부터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속도야. 그럼 A는 음의 기울기가 나와야죠. 요렇게. 그 다음 B는 양의 기울기가 나오고. 요게 A고 얘가 B입니다. 자, 그리고 기울기의 B는 1대1이잖아. 얘 기울기의 B가 1대1이야. 시간이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큼이 시간이 됐을 때 얘가 A의 마지막 속도 2분의 1 V0, B의 마지막 속도 여기 2분의 3 V0. 요렇게 너네들이 만들었으면 완벽하게 푼 거예요. 근데 쌤 저건 못하겠는데요. 처음에 힘들어. 몇 번 하다 봐야 여기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팁을 줬죠. 이거 진짜 많이 써먹어야 된다. 쉬운 문제는 이걸 굳이 뭐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걸 써먹어야 돼. 그래야지만 풀려요. 자, 기억 봅시다. 아무튼 A가 Q를 통과할 때 속력은 2분의 1 V0다. A가 Q를 통과할 때 속력 2분의 1 V0 맞네요. B가 P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V0분의 4L이다. 지금 여기 시간을 물어봤거든. 요 시간. 근데 당연히 시간이라는 게 뭐 T라고 얘기를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위가 처음 속도에 관련된 V0랑 거리에 대한 L 값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결국은 A가 이동한 거리는 3L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 요 사다리꼴 요게 3L이야. 이게 3L 나오려면 야, 이거 사각형이고 요 위에 사각형 이거랑 이거 똑같죠? 그럼 이게 2L이지 뭐. 이게 L이고. 그렇지 않냐? 그래야 여기 2분의 1 V0, 여기도 2분의 1 V0니까 여기는 시간이 몇인지 몰라도 얘가 이제 3L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L이고 얘가 L이어야지만 B가 이동한 거리가 5L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봐봐. 얘가 얼마냐. 이거 구할 때는 어차피 우리는 요거 요렇게 따져도 되고 사다리꼴로. 아니면 사각형을 따져도 돼. 사각형. 사각형은 2분의 1 V0에다가 요만큼 요거 곱하면 시간. 이거면 2L이라는 면적이 나온다고. 그럼 동그라미에 대한 식으로 풀 수 있겠네. 동그라미 1로 이항시키면은 2L 곱하기 V0분의 2죠. 그래서 얘가 V0분의 4L 요리 됩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가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어렵다. 이 문제는 다시 봐봐. 이거 시간을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라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속도와 문제에서 알려준 면적 요걸로 시간을 구하면 됩니다. V0분의 4L. 디귿 보기 볼게. 가속도의 크기 구하래. 야, 가속도는 이제 다 구했잖아. 뭐 기울기 구하면 되죠. 기울기.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뭐 얘걸로 해도 되고 얘걸로 해도 됩니다.
그럼 x 증가량, b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구해보죠. x 증가량이 요거죠. 요만큼. 그럼 v0분의 4l, 요게 x 증가량이고 y 증가량은 얘네. 그러니까 증가량만 따지면 요만큼의 크기니까 결국 2분의 1 v0입니다. 요거죠. 그럼 얘 이렇게 바뀌니까 8L분의 V0의 제곱 이거죠. 요게 A입니다. 그래서 디귿폭이 8L분의 A0, V0의 제곱 나오죠? 가속도의 크기 A가 8L분의 V0의 제곱 맞습니다. 답이 다 맞다. 39번에 5번이고 이 문제가 지금 2주차 주간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연습들 많이 해보세요. 쉬었다가 2교시 합시다.